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위해선 단단한 지반과 지지대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몸속은 어떨까요? 몸을 건물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 허리입니다. 몸속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만약 지지대가 약해져 허리 건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있지. 우리 아저씨가 양말 신기주고 밑에 옷은 아예 못 입었어요. 꼬리만 아프니까 땡기고 죽으면서 삶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아팠고요. 잘 때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 이게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지가 내려가지고 못 견디도록 아팠어. 계단을 못 걸어갈 정도로 내려갈 때 짚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와서 거의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 겨우 운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허리 건강. 알지 못하는 사이 허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안녕하신가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김효종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부산의 한 골프 연습장. 골프도 이젠 대중화된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43인 골프 티칭 프로인 장현수 씨. 스윙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몸의 한쪽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는 골프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따르는데요. 프로인 장현수 씨도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계단을 못 걸어갈 정도로 내려갈 때 짚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와서 거의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 겨우 운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스윙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죠. 수술 후에는 거진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심해질까 그런 거에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척추 전문 병원. 장현수 씨는 지난 10월 이곳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는? 허리 아픈 거나 다리 당기던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네,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운동도 시작을 했는데 네. 전혀 그 부분에 문제는 통증은 없고 다리 저림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아예 없고. 예. 요통은 조금은 남습니까? 아니요, 거진 없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코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수영이라든지 이런 체중 부하가 덜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지금부터 훨씬 더 경과는 좋고 더 오래 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골프 티칭 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한계점이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내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증상 자체가 요통이 선행되고 다리가 아픈 전형적인 이제 추간판 탈출증, 우리 소위 말하는 디스크 환자로 의심돼 가지고 시간을 더 끌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빨리 이제 MRI를 촬영을 했고요. MRI 촬영을 한 상에 보면은 5번, 그러니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를 5번, 1번 디스크라 그러는데 거기 왼쪽 편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지금 이제 여기 요추 5번 뼈, 그다음에 천추 1번 뼈, 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었는데
이제 신경 구멍 쪽으로도 조금 제법 밀려 나와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걸 이제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왼쪽 편으로만 이렇게 확 밀려 나와 있고 이쪽에 있는 다리 신경이 눌러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본인 직업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이란 걸 빨리 하고 빨리 재활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입원 기간도 짧고 재활 기간까지 일상생활 복귀까지 빠른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본업인 골프 티칭 프로에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레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장현수 씨가 빠른 회복을 보인 데는 내시경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자가 이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니까 환자에 대해서는 근육을 많이 안 쓰고도 근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뭐 감압 치료라든지 다른 운동 치료, 뭐 소독으로 위한 운동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 안 하게 되면 회복이 많이 느리고 또 이제 다른 관절을 가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2차 관절에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척추 추간판 조직 정상화는 물론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허리 디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예 왼쪽 발에 힘을 전혀 못 썼었는데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사후에 제가 이제 이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너무나 지금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매주 이제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척추라고 하는데요. 7개의 목뼈인 경추, 12개의 가슴뼈인 흉추, 5개의 허리뼈인 요추, 그리고 엉치뼈인 천추와 꼬리뼈인 미추로 구분됩니다. 척추뼈 사이 추간판이 손상을 입으면 수액이 탈출해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도 사실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약해지다 보면 뼈 사이에 물렁뼈를 싸고 있는 막이 이제 섬유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수액이 놓여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섬유륜의 균열이 일어나다가 그 균열로 수액이 푹 빠져나오면, 뒤쪽으로 빠져나오면 그 뒤에는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니까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지배 신경 부위, 즉 그 신경의 지배 부위, 예를 들면 3, 4번이면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든지 뭐 옆쪽이 아프다든지 뒤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눌러진 신경의 지배 부위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그 지배 부위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상 감각, 뭐 저린다든지 뭐 불을 댄 것 같다든지 전기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눌러져서 신경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눌러진 물리적인 압력 말고도 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발생하는 염증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염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약물로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로 조금 견인을 시켜준다든지 지배 부위의 근육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증적인 치료들도 있고요. 사실 지금 시술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방법도 안 된다면 마지막은 수술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닮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신경이 지나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크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추간판 사이에 물이 빠지고 이 간격들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당연히 디스크는 펑퍼짐해질 거고 뒤쪽으로 신경이 밀려 나오겠죠.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고 후관절의 관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면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쭉 연결되는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하고 조금 다른 게 좁아지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할 때, 즉 많이 걷다가 신경이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증상이 유발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일부는 또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따로 놓고 보기보다는 치료 방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긴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 수술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요. 63세 이금복 씨도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인데요. 많이 아픕니다.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허벅지 다리 내려오면서 쭉 아리고 아프고요. 종아리도 퍽퍽 쑤시고 아프고 발바닥은 24시간 저립니다. 발바닥도 많이 저리고 어저께는 발끝까지 있지에 팍팍팍팍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신경이 눌려져 가지고 애기 튀어났다는 게 척추 애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 꽉 눌리지 가지고 막 서서 먹다가 못 먹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막 안절부절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조차 힘들었다는 이금복 씨. 수술 전 설명을 들으러 가는 길. 짧은 길이지만 걷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할 수술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그죠? 요 구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경을 살짝 제끼면 여기 디스크가 보이겠죠? 안에 있는 게. 요거를 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통은 어느 정도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처럼 심한 요통이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 한두 번 좀 뭐 염자처럼 삐듯이 이렇게 요통이 왔다 또 사라졌다 요런 정도의 요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왜 나는 허리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통도 이분은 한 10년, 20년 꽤 오랫동안 요통은 있어 왔던 환자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좌측으로 국한된 통증이 심해지면서 왼쪽 엉치 쪽, 그 다음에 간간히 다리까지 저려오고 근데 엉치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똑바로 서기가 힘든 정도의 통증이 있었던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환자 또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서 이제 MRI를 촬영을 했고요. 그 MRI 촬영을 한 거에서 5번, 1번에 추간판 탈출증.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이제 퇴행성 변화들이 좀 심해요. 그래서 요통이 있고 엉치 통증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많이 오지 다리 쪽으로 많이 아파오는 것보다 엉치가 주로 아파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5번, 1번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진단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이 환자는 이제 수술 전에 사실은 주사 치료를 한 서너 번을 했었어요. 근데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전혀 없고 계속 통증은 점차 심해지는 상태였었습니다. 드디어 이금복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금복 씨는 척추 내시경 수술로 빠져나온 디스크를 걷어낼 계획인데요. 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척추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절개에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짧고 출혈도 적고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도 좀 적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있는 환자들한테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간단합니다. 최소 절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혈혈이 이런 거 보면 혈관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고 이게 좁은 데 있다 보니까 이제
빠리 모양으로 울혈되어 있는 울혈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제거되고 나면 나중에 다 회복될 거고, 어쨌든 이런 울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눌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관을 누르고 제대로 순환되지 못한 혈액들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게 된 건데요. 문제가 됐던 디스크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관으로 제거된 디스크를 꺼내는데요.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조금씩 떼어낸 모습입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말끔히 정리하자 신경관과 주변 근육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온몸을 짓눌렀던 통증들도 사라졌길 바라봅니다. MRI 상에서 이제 신경은 바로 인접된 디스크 소견 그대로 내시경에서 확인을 했고 무사히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빠져나온 디스크 양은 크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은 바로 인접한 디스크였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심했던 걸로 보이고, 우리가 항상 MRI 상에서 디스크가 크다 작다 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수술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무사히 수술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환자 증상 좀 보고 호전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금복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았는데요. 수술 전 모습과는 다르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이불을 정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술 전후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술 전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에서 통증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걷는 건 물론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4일째가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4일째 어제까지 이제 다리 쪽에 저림감이, 잔존감이 조금 남아 있다 하셨는데 오늘 확인했더니 이제 다리 쪽 증상은 전혀 없고 이제 요통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 사실 우리가 수술 전에 예상한 대로 지금 정도면 이제 다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다리 증상 자체가 없고 특별한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 퇴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있지. 우리 아저씨가 양말 신기주고 밑에 옷은 아예 못 입었어요. 꼬리만 아프니까 땡기고 죽으면서 삶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이 다 할 수 있고, 제가 첫째 통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해요. 이제 이게 좀 조심하라 돼. 조심하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그전에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데만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원장님이 이게 또 나이가 들면 이런 병이 대행성이라 하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고 내 몸을 좀 챙기면서 그래 살고 싶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법인데요. 올해 93세 문정기 어르신. 추간판 탈출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는 한 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28년생인데 만 90서이, 이제 서이다. 90서이. 이게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지가 내려가지고 못 견디도록 아팠어. 그것도 못 내고 그때는 곤짝도 못 했지 뭐. 가만히 내라 해도 못 하고 이 털어도 안 되고 못 견디서 하니까 말로 가는 편으로 오네. 그래도 휠체어는 이제 뗐네요. 휠체어는 집에 하나 실려가네. 다리는 이제는 다 좋아지셨어요? 예, 다리 땡기고 아픈 그건 완전히 좋아졌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 강아지 해도 선생님 쪽으로 옵니다.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어르신 연세에 그 정도면은 경과가 좋은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 웬만하면 다 하셔도 돼요. 문정기 환자분은 이제 내원 당시에는 이제 아예 이제 양발로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로 내원을 했고요. 주 증상은 못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이제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주 증상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흘러가는 통로인데요. 4번, 5번 사이에 보면 잘록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여긴 측면에서 보면 여기 신경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로 아주 심한 협착증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고, 뭐 수면 문제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다리의 저림감도 현재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협착증 때문에 이전의 수술 기법 때문에 수술을 미뤄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가졌던 환자들한테서도 양방향 척추 수술은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고요. 수술하고 나니까네 먹게 되는데 또 거짓말같이 괜찮아. 살살 뭐 땡겨 운동 조금씩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땡기고 아픈 게 없으니까 희망산 지금이라도 살살 가면 딸내미 둘이가 서울에 있거든. 그래 한번 가보고 내가 말고 싶은데 어째 될랑 모르겠다. 희망이 기기지면 딴 게 있나 뭐.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는 49의 박미선 씨. 그녀의 허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2년 전 일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담 걸린 줄 알고 약 지어 먹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다른 게 심해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뭐 뻗질리고 힘이 없어지고 증상이 보통하고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일을 못할 정도로 정말 손님을 대할 때 인상이 저도 모르게 쓰일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검색 한번 해보고 이러니까 이 증상이 디스크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수술 후 재발은 없지만 허리가 뻐근하면 한 번씩 병원을 찾는다는데요. 수술한 지 딱 만 2년쯤 됐네요. 네. 그동안 뭐 보니까 요통 때문에 한 3번 정도 오셨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큰 걱정하실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걷는 거 운동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허리 강화 운동 일부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건 제일 좋아요. 네.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한번 손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굽혔다 폈다 자꾸 많은 운동은 별로 좋진 않아요. 네. 그러면 허리는 꼿꼿하게 있거나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허리 주위 힘을 기르는 운동이 좋으니까 스쿼트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뻗쳐 버티기 하는 플랭크 운동 이런 것도 좋고요. 박미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허벅지가 주로 아파서 왔어요. 보통은 이제 디스크 환자들 대다수가 허벅지 뒤쪽이 당긴다든지 옆쪽이 당긴다든지 뭐 다리 끝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런데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까지만 아팠던 환자고요. 이제 허벅지 앞쪽이랑 무릎이 아픈 경우는 보통 이제 상위 요추 3, 4번 이상에서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잘 생기는 증상인데 그래서 MRI 상에서 보면은 3, 4번 부위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3, 4번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3, 4번이나 4, 5번처럼 위쪽에 있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단일공 내시경이라 해서 구멍 하나만 뚫고도 척추 수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위로 딸려간 경우의 디스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도 조금 충분히 결과가 좋은데 단일공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보다 좀 더 빠른 이제 경과가 좋은 점이 이제 특징이고요. 보통 한 1박 2일 또는 뭐 당일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설명할 때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시술 중간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결과가 아주 좋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이런 수술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재량이겠지만 뭐 디스크에서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내시경 안에도 양방향을 할 거냐 단일공을 할 거냐 단일공 또 옆쪽에서 들어갈 거냐 뒤쪽에서 들어갈 거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충분히 하고 본인한테 제일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도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겁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믿고 일단은 내 몸이 편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술이라는 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부작용 많이 없다. 부작용 자체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결과가 너무 좋고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요. 너무 좋아서 주위 분들한테도 무서워할 거 아니다. 그렇게 사실을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혔다 펴지는 않았나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허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과의 생활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감정을 표현하는 곳, 바로 입입니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치아가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몸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겁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요. 좀 물렁물렁한 거 씹기는 조금만 단단하면 딱 씹으면 털리하고 잇몸하고 딱 부딪혀 버려요. 먹으면 소리가 따글따글 나고 암만 조심한다고 해도 많이 웃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활짝 웃고 싶을 때. 항상 손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얌전하게도 빼야 되고 또 꼽아야 되고 뭐 여무 못 먹고 우리가 불편하면 그거 말할 수 없죠. 나이가 들어도 치아만은 젊어지는 길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 길을 알려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자신의 얼굴에 딱 맞는 맞춤 임플란트. 그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형광 연두빛 나뭇잎이 봄의 중심을 알리던 4월 어느 날. 65의 김일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하고는 다뻔 뜨고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뭐 한번 깨워본다고 이 생각보다 이 빨리 돼가지고 한 6개월 내지 9개월간 됐는데 지금 한 3개월 만에 지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난 겨울 김일순 씨는 잇몸뼈가 좋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팔자주름이 없어졌다며 활짝 웃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김일순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가실게요. 오늘은 어떤 시술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그 저번에 완전한 뻔을 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일을 만들지 그런 걸 체크하는, 확인하는 날입니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기존에 틀니를 오랫동안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좀 헐겁고 불편하셨고 또 씹는 힘도 좀 적으셨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제 그런 상태로 치과에 방문을 하셨고요. 가이드 임플란트로 어떤 위치에 심을지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굉장히 뼈 상태가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임플란트의 수명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도 골 융화가 잘 되는 그런 광촉매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금니 쪽에 보면은 뼈가 1~2mm 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술이죠. 그리고 앞쪽에는 뼈가 얇고
뒤쪽에는 어금니 쪽에가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가 본인이 이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임플란트도 여러 개 심고 또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정중선이라든지 이런 게 치아만 보고 만들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얼굴을 전체를 보게 되면 또 보입니다.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이 보면 또 요 연세에서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는 주변에 잇몸이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뭘 덧대서 위에 올리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없어지고 치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죠. 요 이를 만들 때 어떤 치아가 나올까 이런 걸 완성을 시키기 전에 실제 환자분 구강 내에서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를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단계,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일순 씨는 윗니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했지만 뼈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실력이 바탕이 돼 임플란트를 심는 데 성공적이었죠. 오늘은 상악 임플란트 지대주와 임시 치아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모양은 완전한 건 아니고 한번 색깔이랑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이제 나오기 전에 그냥 밑그림이에요. 뼈는 좀 많이 꺼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나 서포트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좀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좀 젊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환자의 얼굴에 딱 맞는 치아를 찾기 위한 사진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치아로 얼굴 모양과 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환자의 얼굴을 점검하는 건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조금만 더 돌리실게요. 상순, 입술 위쪽 부분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는 게 보여요. 오늘 여기를 이제 포인트를 보시고 오늘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랑 이런 이제 평면이랑 우리가 교합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평면은 굉장히 잘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준선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대부분 이 전악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보면 난 잘 씹히기만 해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어머니 아직 젊으세요. 제가 볼 때는 빅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어금니까지도 다 보이세요. 원래는 환하게 웃으시면 되게 이쁘실 그 모습이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엄청 차이가 나실 겁니다. 모임에 가면 이제 뭐 자존심도 이제 뭐 상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깨끗하고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주름도 좀 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임플란트를 완성한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선 정기 검진이 필수인데요. 65의 김인도 씨. 오늘 원장님 한번 뵐게요. 네. 지난 겨울 임시 치아를 점검하고 그에게 딱 맞는 치아를 찾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치아 모양을 갖게 될지 미리 확인한 후 3D 프린터로 목업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달 전 상악 임플란트 최종 보철을 완성했는데요. 예, 지난주 겨울에 위에 전역 임플란트 하고 현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이제 2차 정기 검진 받으러 오늘 내왕된 겁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김인도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바쁘시지요? 따로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네, 오늘 검사 좀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상태 좋으시고요. 다행히 문제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인도 환자분은 무치약 상태에서 전악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임시치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이를 만들 건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에 기반을 해서 이제 완전한 치아 상태를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가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시술이 저희가 기대했던 그 결과만큼 잘 나왔는가를 지난번 이제
방문하셨을 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씹히는 정도는 어떤지, 보통 무취향 상태에서 전화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바로 잘 씹으시는 분도 있지만 턱 이런 관계가 갑자기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또 적응 기간이 또 재활 기간이라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게 한 6에서 7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동안 또 잘 어떻게 불편하신 게 없는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치아 뿌리인 임플란트를 심어 지대주와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완성한 후에도 주위 염증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구강 관리와 정기 검진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처음 시작점이 내 치아보다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잇몸뼈가 많이 안 좋고 이렇게 난치성의 임플란트,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많이 낄 수 있는 환경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양치를 또 당연히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치간 칫솔이라든지 워터피크라고 해서 입안에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로 관리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뼈의 변화라든지 그런 교합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체크를 해서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연 치아가 빠진 자리, 제3의 치아, 임플란트가 주변 뼈와 융합돼 자리를 잡아가도록 점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친다면 평생 치아로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저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이제는 다시 그런 상태로 이제 안 돌아가겠죠. 지금 양체질을 하고도 하고 그 워터피라는 걸 사가지고 워터피도 쓰고 시간하고 칫솔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요. 좀 뭐랄까 좀 몰랑몰랑한 걸 씹히는 조금만 단단하면 딱 씹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아파요.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은 없어지지. 진짜 바람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느낄 때도 털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입에서 냄새는 조금 나도 칫솔을 매일 해도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봄 기운도 제법 짙어지던 4월 중순, 다시 찾은 병원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와 딸을 만났습니다. 올해 55인 이담선 씨는 아버지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사춘기 때, 20대 때 빠진 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0대 이후부터 이제 치과 치료를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이는 이제 충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작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했죠. 그러니까 식사 후에는 꼭 이쑤시개 사용해야 되고, 대인관계 할 때 이제 많이 웃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활짝 웃고 싶을 때. 항상 손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퇴리를 하셨는데 이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맛적으로 사와도 내가 지금 보고도 누가 보고도 못 먹는 맘대로 그래 함탈이 하나만 웅웅 하다가 맛도 모르고 그래 되고 그래 그게 이제 제일 아쉽고 그래 이게 치아만 좋으면 참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구별해가지고 맛을 알고 먹는데 누구도 음식 누구도 맛을 모르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빨을 또 빼야 되고 양치사지도 빼야 되고 또 꼽아야 되고 영문 못 먹고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거 말할 수 없죠. 오늘 수술하기 전에 가이드 만드는 국뽕 간단하게 뜨고요. 오후에 이제 수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가이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구강 스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담선 씨도 잘 보지 못했던 치아 상태가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집니다.
이번엔 CT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치조골의 양과 폭, 옆 치아와의 관계, 신경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여기가 되게 불편하셨어요.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오셨고, 또 이렇게만 식사를 이제 뒤쪽에 하시다가 아프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요걸 뽑기를 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 또 반대쪽도 임플란트 계획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디지털 가이드 시술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오시기가 힘든 것 같아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제 하기를 원하셔서 구강 스캔을 하고 CT 사진을 찍어서 그걸 2개 정합을 해서 제가 가이드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스텐트를 만들고, 그 스텐트를 가지고 오늘 여기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이 과정이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끝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될 겁니다. 수술까지 반나절 만에 할 수 있는 건 병원 내 기공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공사와 함께 가이드 디자인을 제작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 바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 치과의 모든 보철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실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 치아라든지 심미보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임플란트 가이드라든지 다양한 보철물을 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원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수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만드는 보철물은 그냥 그 모형만 보고 만들었을 때의 보철물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나은 보철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택 씨가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딸보다 먼저 시술을 받기로 한 건데요. 한쪽으로 앉으십시오. 2년 전 그는 식도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인생에서 큰 고비를 넘긴 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또 다른 삶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죠. 임플란트 시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분은 뼈 상태가 비교적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을 오늘 바로 하고요. 그 다음 임시차까지 바로 들어가고, 또 이를 뺀 자리에 그리고 뼈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뼈 이식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 전악 임플란트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 잇몸을 안 열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얼굴도 많이 붓지 않으실 거고, 시술을 하고 나서 임시치아까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환자분 더 이상 이제 틀니를 안 쓰시는 거죠. 오늘 수술 전에 비포에는 틀니를 쓰는 인생이었으면 수술하고 난 이후부터는 앞으로 이제 틀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어벙벙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시술하고 나면 분명히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춘택 씨의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빼기 전에 이제 상태의 가이드 스텐트를 만들어서 수술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를 빼고 나서 이제 이 뒤에 걸 기준으로 또 앞에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가상으로 이를 뺀 상태도 만들 수 있고 빼기 전의 상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몇 차례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수술 유도 장치를 바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춘택 씨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파절과 충치가 있는 치아를 뽑아냈는데요. 그 다음 절개 없이 구멍만 뚫어 임플란트를 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빠른 골 유착과 치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 UV 광촉매 임플란트가 사용됐는데요. UV 광촉매 임플란트는 자외선을 쪼아줘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제거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의 주 성분인 티타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와 만나 탄화수소 등 유기물이 표면에 부착돼 노화되는데요. 자외선을 쪼여준 임플란트는 노화 방지는 물론 깨끗해진 표면으로 혈액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일반 임플란트 대비 골 유착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미국 한 대학에서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골 유착 속도가 빨라지면 치조골 형성이 빠져 치료 기간을 줄이는 건 물론 재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잇몸뼈가 약한 고령의 노인 환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UV 광촉매 임플란트. 이춘택 씨에게도 맞춤 임플란트인데요. 뚫어놓은 구멍에 임플란트를 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뺀자리하고 임플란트 나사가 들어간 자리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치아를 이렇게 바로 넣게 되면 요 뼈 이식을 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로징하는,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뺀 자리에도 이렇게 이제 뼈 이식을 해놓으면 보다 이제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한 뒤 지대주 위에 틀니를 대신할 임시 치아를 달 차례입니다. 이춘택 씨의 삶에서 틀니의 시대가 임플란트의 시대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은 불과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당황스럽죠. 아니 이렇게 큰 시술이 짧은 시간에 한 45분 이 정도 시간에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렇게 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 빼고 여기에 뼈 이식까지 하면서 임시 치아까지 치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보시다시피 출혈도 많지 않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럽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이 9개가 아주 적절한 방향으로 이제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임시 치아까지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같이 끼워드린 상태입니다. 예, 아주 시술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시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이어 딸 이담선 씨의 차례입니다. 위에 오른쪽 위에 치아 하나 빼고 또 아래쪽 치아 하나 빼고요. 그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거예요. 뭐 그렇게 아프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몇 시간 전에 만들어진 가이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담선 씨의 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충치와 치주염으로 그녀를 괴롭혔던 치아를 빼냈는데요. 이가 시리고 아파 물 마시기조차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말끔히 뽑힌 듯합니다. 다음으로 잇몸에 올려진 가이드 디자인을 따라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이춘택 씨와 마찬가지로 절개 없이 구멍만 뚫어 임플란트를 세웁니다. 임시치아까지 시술한 아버지와 달리 그녀는 임플란트 심는 것까지 시술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됐을 때 특히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루에 여러 개를 수술할 수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다면 나눠서 수술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치과에 오기가 무서웠던 그런 걸로 인해서 오기가 좀 힘들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임플란트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 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만 65세 이상 2개까지 임플란트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는 임플란트에도 가이드 시술이 가능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며칠 뒤 이담선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때는 젊으셨어. 이뻤어. 부녀가 오붓하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이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태종대 가갖고. 오랜만에 꺼내본 옛날 사진. 주름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는데 임플란트 시술 후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딸은 뿌듯한데요. 이래
아 해봐. 이쁘네 뭐. 지난번보다 더 잘 됐네. 이쁘게 이쁘지. 어금니 아 해봐 아버지. 틀리빠라하고 이거 해다가 이제 원래 또 이걸 해라면 이거 또 아래 여기 살리놓으면 또 얼굴이가 또 오이 반대지 오이 틀리지. 뭐 더 못생기려 더 잘생기려 그건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빨이 총총 이러시면 아무튼 얼굴이가 지금 모양이 보기 낫지.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셔요 아버지도. 찡그린 얼굴이 아니시거든. 근데 대화할 때 이거 웃을 일이 있어도 활짝 잘 안 웃으셔. 앞니가 좀 안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변화가 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요거 좁혀야 돼. 한때는 고마웠던 틀리.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젠 사진처럼 한 번씩 꺼내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LA갈비 우리 3인분 먹기로 했잖아. 김치는 내가 저 뿌리 김치를 저 좋아해. 뭐 김치 딱딱 삭아놓으면 이거 넣으면 괜찮거든. 근데 이제 잘 먹기 또 해놓으면 뭐 어서서 깨면 그저 무시부 그 소위 안 가지거든. 마음을 저거 맛이 어떻다 그런 거 대충 안다 이가 내가. 저는 무 봤기 때문에 저거 나기 때문에 대충 아거든 안돼 그러면 썩 따라 무도 뭐하고 그렇거든. 기분이 그 사람이 그렇다 했거든. 그래 이거 다 해놓으면 기분이 뭐 좋지 그거 뭐. 이춘택 씨를 행복하게 하는 건 좋아하는 무김치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약해지고 빠져버린 치아는 꼭 자신의 젊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은 치아로 그의 삶에도 활력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치아로 멋진 인생을 열어가길 바라봅니다. 한국의 임플란트가 정말 세계 최고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늦을수록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장과 함께 자라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치아. 치아는 사람의 유년과 젊음, 나이 들매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치아가 약해지고 빠져버리면 잘 씹지 못해 건강에 이상 신호는 물론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얼굴 모양도 변해 자신감마저 잃게 되는데요. 치아의 젊음을 되돌릴 방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딱 맞는 줌 임플란트. 치아의 젊음은 물론 생활의 활력까지 선물해 줄 겁니다.